이걸로 받으실 거면 65세 이 나이 제한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세대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직 주소를 평창군으로 이전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제 바로 옮길 거예요. 네, 들었거든요. 이제 바로 근데 옮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세대주가 뭐냐면 아시죠? 주민등록상에 보면은 세대주가 따로 있고요. 또 세대원들이 이렇게 구성원이 있잖아요. 세대주 저 하나예요. 아, 혼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관이 없으시고 일단은 세대주 조건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옮기실 때 그냥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창업자금이 3억 원까지 융자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또 주택 구입 신축 중개축 자금은 7,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3억 원, 7,500만 원 다 신청 가능하셔요. 3억 7,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용도가 구분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것만 맞춰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뭐 하나만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지원 자격 요건이라고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이주기한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주기한은 평창군으로 전입을 하시고 주소를 옮기시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일 기준, 다시 말해 평창군으로 전입한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 이내까지 있으신 분들 5년 이상이시면은 뭐 6, 7, 8, 9, 10년까지 이렇게 오래 계속 한 자리 평창군에 있으셨으면 안 되고 1년부터 5년 사이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업을 내년도에 만약에 진짜 하시겠다 하면 지금 이제 옮기셔야 되겠죠. 신청하시려면 미리 옮겨서 올해 옮겨서 이제 내년도에 하시게 된다면 올해 옮기시는 거를 빨리 옮기셔야죠. 옮겨야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1월하고 7월이죠 이게 신청하는 일단은 1월 달에 상반기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저희가 6월 중순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서 6월 달 이런 식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이 창업자금 이제 3억 원 한도 융자, 주택 구입, 신축 등인데 이 주택하고 신축 요건데 주택 외에 다른 뭐 축사나 무슨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나 뭐 여러 가지 이것도 가능한 내용인지. 그거는 주택 구입은 말 그대로 농가주택이에요. 정말 그 그렇죠. 주택만 저희가 구입하고 신축하는 거 그것만 가능하신 거고 여기는 요걸로 하시게 되면은 아마 뭐 축산에 관련된 들어가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 농업 창업자금으로 신청 가능하세요. 농업 창업자금 어디죠? 여기 보면은 지원 내용 위에 농업 창업자금 3억 원 그러니까 이 안에 축사를 신축 구입하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업 지침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경정 분야로 나뉘어서요. 경정 분야랑 축산 분야를 또 나눠요. 그래서 축산 분야에서 보면은 뭐 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10억 원짜리의 축사가 있어요. 네. 축사를 기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한 5개월 정도. 근데 이제 창업 이제 대출이 이제 그 토지에 이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맥시멈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창업자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금을 먼저 받고 또 다음에 아니죠. 먼저 이거 대출을 이제 일으켜 놨는데 대출 이후에 기존에 있는 대출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요걸로 대출을 또 하시겠다. 네. 그거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현황을 적어요. 내가 뭐 창업자금으로 해서든 뭐 청년농업인으로 하든 뭘 해서 대출을 받으신 거 내역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출이 너무 많고 이러면 솔직히 이것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거 좀 여쭤보시겠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크게 뭐 신청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3억 원 한도 융자하면 이것도 곧 담보로 내주는 건지 아니면 신용으로 가는 건지. 신용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체가 보증을 하고 농심보로 네, 맞아요. 담보가 아닌. 그런 거가 아니라 따로 거기서 절차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신용등급이나 본인의 이런 거에 따라서 3억 원을 내가 신청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네, 아니면 1억 원 정도 그렇죠. 받으시는 분도 차감돼서 떨어져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전액 뭐 문제 없으시면 다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출 기관에서 다 이제 어디를 가든 농심부 쪽에 확인을 하고 이게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게 되는 거라서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확인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시더라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되면 대출이 완료가 되고 그걸 이제 계속 갚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은 거주기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그러니까 평창군으로 오기 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창군에 전입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살던 지역이 도시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주소를 이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이 구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쵸.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막 한 곳에서 1년 이상이 아니라 도시 지역이 1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준은 뒤에 가서 보면은 나오긴 해요. 농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여기 보면은 중간에 농촌 지역 요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읍면 지역은 일단 농촌 지역이 경기도 제외는 네, 그렇죠. 왜냐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주거 지역이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데에서는 농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보더라도 각 구역별로 토지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분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서울시는 대부분이 다 아파트 단지고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거의 없어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그러니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쵸. 도시로 본다는 거예요. 경기도. 그리고 인천, 거기 안에서 뭐 경기도. 내가 살았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상업 단지가 되게 많다, 막 이런 시설이 많다 하시면 대부분 거의 이제 확인 안 하셔도 여기 도시 도시 지역이다. 지역을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도시 지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요거 세 가지 세 네, 개를. 도시 지역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농지연구도 있고 저 농업 경영체 등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농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에 따른 뭐 혜택이랄지 뭐 그런 것도 우선순위랄지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교육이 저희가 100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 먼저 계속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도시 지역에 있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여기로 오기 전에 뭐 도시 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있거나 토지 관련된 거 여기가 어디 지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주소를 치시면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시기 전에 경기도셔도 혹시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확인은 하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지역이냐 아니냐 네, 뭐 계획관리 그거나 지역이나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보시는 확인을 거예요? 하셔야 용도 돼요. 지역을?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난 무조건 도시 지역이야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확인 안 하고 오니까 이게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주시 뭐 전동면 그쵸. 무슨 리인데 나는 딱 여주시야 보니까 시니까 근데 여긴 도시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건데. 보니까 그쵸. 도시 지역이 아닌 그쵸.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자연녹지 지역 그쵸. 뭐 이런 걸로 살림 지금 현재 그쪽에 거주하는 주소지에 그쵸.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동지역에 살았어도 동에서도 또 나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읍면 지역이 아니더라도 동지역에서 나눠지니까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교육 시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농지연부나 경유치 있으면 뭐가 좋은 혜택이 없냐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 지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100시간을 들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농지연부 같은 경우에도 땅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연부를 만들고 6개월, 반년 동안 농지연부를 만들고 있고 계속 농업을 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경유체도 있다고 하셨죠? 네. 기본적으로 100시간을 먼저 인정을 그냥 해줘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100시간 농지연부가 6개월 이상 되고 경영체 있고 경영주고 이러면
100시간 이상을 따로 수료를 안 하셔도 그걸로 인정이 되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구 네, 만든 농구가 지가 있으시니까 지금 상관없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6개월이 안 됐어요. 아이고. 6개월 안 어쨌든 되셨어요? 너무 경영체 등록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경영체 등록 계속 이게 경영체가 축산을 했었어요. 거기서. 경영체가 더 이게 크잖아요, 비중이. 경영체 어... 농지연부보다. 농지연부는 농지연부가 있어야지 경영체를 등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농지연부랑 경영체가 완전히 다른 게 네. 원래 농지연부가 먼저 있었거든요. 네. 농지연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농지연부는 아시겠지만은 그 본인 지역에 있는 그런 읍면동에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주는 네.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고 네. 해서 아예 정부기관 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만든 게 경영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경영체가 지금은 더 막 신청할 때도 경영체로 하고 이렇긴 네. 하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로 농지연부를 6개월 이상이고 네. 경영체도 플러스로 등록이 되어 있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있더라도 그것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해요. 뭐 그것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농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필지나 그런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농지연부는 본인 소유여야 하고 농업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되고 남의 거를 가져와서 등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지연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명시가 되고 6개월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추셔서 농지연부 6개월이 아니시면 아마 그게 좀 해당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육시간 100시간을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버 교육은 40시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세요. 나머지 60시간은 교육, 집합교육 가서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거의 없어요. 뭐 있어도 거의 다 비대면이고 이래서 나머지 집합교육은 어디서 채우시는 게 좋으냐 뒤에 가서 참고사항 보면은 여기 농업교육 포털이라고 하나 나오거든요. 농업교육 포털 이 농업교육 포털하고 밑에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둘이 연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서울시 강남구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정보센터기 때문에 따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뭐 보시면 교육도 하고요, 상담도 받고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가서 듣기는 서울이잖아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모아둔 사이트가 위에 있는 농업교육 포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들이 여기 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육들은 저희가 귀농귀촌 정보센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100% 인정이 돼요. 여기서 들으신 교육은.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여기서 들으시면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시면 집합교육 할 수 있는 란하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들으실 수 있는 란이 두 개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이랑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다 하실 수 있거든요.